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고 부르는 또는 67쪽짜리 세부자료라고 부르는 계엄 해설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67쪽짜리는 보고서 본체가 아니고 좀 난삽한 자료 스크랩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이 문건 때문에 떠들썩하죠. 그런데 이 계엄령 문건이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것은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소위 좌파 언론이라고 할까, 그쪽에서 이제 일제히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계엄을 선포하게 된다면 누가 계엄사령관을 할 것인가? 좀 뜻밖이죠. 그 국회에 제출됐고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된 이 세부자료, 67쪽짜리 세부자료에 따르면 만약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좀 재미있는 것은 이 계엄은 선포된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되면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서열 2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 그것이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무사 보고서에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은 계엄 안내문에 혹은 계엄 해설 보고서에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쓴 것은, 그것은 하극상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란 음모다. 내란 음모죄를 걸어서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건은 계엄 계획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을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한다면 계엄령 문건이 있고 그것을 검토한 문건이라는 것이 돼서 전혀 다른 뜻으로 됩니다. 이번에 이 문건은 계엄 계획서도 아니고 또 계엄령 문건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검토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계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의 계엄 해설서에 아주 가까운 그런 문건입니다. 게다가 이 계엄 해설서에서 만일 이렇다면 하고 가정을 했던 그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없었고 계엄 선포가 없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숨기고 덮고 마치 내일이라도 계엄 선포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야, 이런 분위기로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군을 숙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숙청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것은 다음의 언론 보도,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내란 음모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이 내란 음모 사건에서 범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다. 그런 것을 각종 뉴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라든지 CBS 노컷 뉴스라든지 등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속사정이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군에서 육사 출신을 숙청하려는구나. 그리고 그 방법은 내란 혐의를 씌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죠. CBS 노컷 뉴스는 합참 의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이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계엄 선포, 그것을 만일 했더라면, 그러면 만일 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할 것이라는 그 기록, 그것이 하극상으로서 내란 음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이 노컷 뉴스라든지 다른 보도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군의 명령권이겠죠. 군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서열 1이다. 역시 군에서 서열 1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군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 관한 법질서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군에서 서열 1이다 하는 것은 군 내부의 위계질서가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어떤가? 계엄사령관은 군법으로 계엄사령관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지위는, 법적 지위는 헌법에 따라서, 헌법이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계엄법, 그 계엄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부여되는 그런 지위입니다. 정확하게는 계엄법 제5조가 그 법적 근거인 것이죠. 군법이 아닙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상의 기관입니다. 군법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령권이라든지 군서열이라든지 하는 것은 계엄사령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만들지도 못하고 손상시키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이 계엄법의 영역 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령권 혹은 군서열이라고 하는 군법상의 문제, 군법이라는 영역에서 인정되는 그 파워, 그것을 가지고 계엄법이라고 하는 법질서를 교란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바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고 서열 1위이기 때문에 계엄법 제5조가 아니라 이 서열을 가지고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위법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엄사령관의 합참의장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고 CBS 노컷 뉴스가 이야기를 했다. 보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계엄법 제5조 제1항입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서 장관급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하는 그 장관이 아닙니다. 군에서의 직급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장관이라는 표현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법 개정을 해서 장성급으로 고쳐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엄사령관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질서는 계엄법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말을 바꿔보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되죠. 늘 하던 대로 해야 하는 법, 그런 따위는 없는 겁니다. 계엄사령관은 늘 하던 대로 하는 법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뉴스에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표현도 참 기만적입니다. 통상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뭐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한다. 거의 이럴 때 통상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통상적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면 통상적이라고 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매주, 매달, 아무리 멀게 잡아도 6개월에 한 번, 이 정도 되면은 통상적으로 뭐뭐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계엄사령관 지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통상적일 수 있을 것인가? 계엄을 언제 해봤다고 통상 소리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계엄은 이미 한 38년 전에 있었고 이제 그 긴 세월 만에 처음으로 계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무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한번 연구해봐라, 강구해봐라 했다는 것은 우리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펄쩍 뛰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국가질서가 정말 위험하고 북한이 곧이라도 쳐내려올 것 같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시위가 멈추지를 않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국내 질서를 잡고 국민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이제 계엄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계엄을 꺼내 든다고 했을 때 이것은 까맣게 잊혀진 겁니다. 헌법에는 있지만 38년 전에 있고 그동안 없었던 이 계엄 그 절차라든지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실제로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미비하면 안 된다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상시에 아무 대비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해일이 밀어닥친다든지 하면 국민을 대피시킬 수 없죠. 그래서 노트 정리 한번 해본 거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오히려 칭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3사관 학교 출신 이순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통상적이다. 38년 전에 계엄이 있었고 그러면 38년 만에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뀐 지금 또다시 계엄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이런 상황에 계엄사령관 내가 하겠다고 싸운다. 그런 공무원 필요 없죠. 어떻든 다 그만두고 그러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기어이 하겠다. 그게 통상적이고 그게 법칙이다. 그렇다면 당장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계엄법에는 분명히 계엄사령관의 추천권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령권이 있는 합참의장이 하게 되어 있다면 이 추천권은 형식적인 것인지 국방부 장관은 계엄법이 아니라 그 통상적이라는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강요해도 되는 것인지 모두 다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강요는 국방부 장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대통령도 법이 아니라 이 통상적이라는 법칙, 합참의장이 해야 한다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요. 합참의장이 대단해서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의 그 자율권 그것이 침해되는 것이 옳다. 이런 한없이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하는 그들은 상식이 없는 것이죠. 계엄사령관이 무슨 대학 입시에서 지역균형이랍니까? 3, 4관 학교 출신이니까 가산점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도대체 왜들 그러는 것일까요? 헌법이 있고 계엄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직위들은 직위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대통령도 기관이죠. 법을 지키는 기관이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내가 사령관 해야 해. 결국 그것이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겠다 하는 것도 참 생각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 이것은 원문에 그 본체에 전시계엄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무사에서는 아마도 당황해서 전시계엄 부분에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전시계엄이기 때문에 전투를 담당할 그 지휘자는 거기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령 서울 하늘에 F-15 뜨고 한강 마포나루에 이지스함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건 완전 개그가 되겠죠. 계엄에 필요한 군인은 99% 육군입니다. 그러니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는 더 적격이다. 그렇죠. 어디서 육사 출신 초토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한심한 자들입니다. 기무사의 67쪽짜리 자료에 보면은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를 할 때 판단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 기능 및 치안 질서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치안 질서가 마비된 상황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북 억제력 발휘가 절실한 바 군사 대비태세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들을
이 기무사가 이러한 그 사전 대비를 위해서 자료를 한번 추려본, 또 그것을 지시한 이러한 사람들을 내란범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내란범이라고 당신들이 욕하고 있는 그들보다도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안보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확실히 내란범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입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8쪽짜리 보고서에서 전시계엄 가능성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할 것을 계속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67쪽에서도 대북 억제력 발휘가 절실하다. 시위도 시위지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데 그것이 더 절실한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전시계엄을 이야기하면서 합참의장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은 사실은 국내 질서, 국민들을 보살피고 여러 가지 현재의 생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군보다는 경찰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 계엄을 이야기할 때 경찰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행정공무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을 때 단지 군을 동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전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이 행정 쪽, 주로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 계엄사령관은 참모총장이 한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7년 내내 전쟁 위협에 떨었으니까 이러한 기무사의 의견에 이것을 안다면 100% 동의하겠죠.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해야 한다는 관례, 그런 것은 관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전인수격인 주장이고, 또 그런 것은 없죠. 법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하극상이다 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이고, 기무사가 내라는 죄가 있다, 그런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은 그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군에서 수사를 하든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든 무고한 자를, 결백한 자를 일단 수사해보고 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고, 또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각 해당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